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해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 비트코인 좋은 거 알아. 근데 한 가지 자산에 몰빵하는 게 그게 정상이야? 규모가 커지면 분산을 해야지. 아무리 좋은 자산도 다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면 결국 또 빠질 거 아니야. 그럼 적당히 익절해야지. 난 그래도 실거주 한 채는 필요하다고 본다. 실거주 부동산이 주는 안정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죠? 그리고 우리 모두 과거에 언젠간 이런 게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했던 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분산 투자, 적절한 익절, 내 집 마련부터 해라, 이런 것들을 도대체 우리는 왜 진리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 생각을 비트코인에 그대로 적용했는지, 이 우리들의 사고와 심리의 이면을 제가 정확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듣고 나시면 뭔가 강한 울림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우선 분산 투자, 즉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리고 적절한 익절을 뜻하는 익절은 언제나 옳다, 이런 얘기들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단기 투자자나 트레이더 말고 장기 투자자분들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은 가격을 기준으로 익절하는 게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비트코인에 집중된 구조는 위험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높은 변동성 때문에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당연히,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봐주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비트코인과 테슬라, 서울부동산이라는 서로 다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자산들을 BTS 투자라는 이름으로 보유하고 장기 투자를 말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의 기저에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인덱스 투자처럼 뭐가 오를지 몰라서 분산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핵심 자산 2개에서 3개 정도로 분산해서 오랫동안 갖고 가는 게 맞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비트코인 하나에 집중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 그게 가장 일반적인 대중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비트코인을 알고 열심히 모아가고 5년 이상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비트코인 하나면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생각의 전환의 핵심은 바로 비트코인은 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운드머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화폐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책에도 그렇게 써있고 속성을 보니까 그게 맞겠다 싶겠지만, 사실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건 화폐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주는 가치저장 수단, 이게 더 와서 꽂히잖아요. 연평균 수익률을 봐도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이거 완전 좋은 투자 대상이네, 이 생각이 강하게 들죠. 그러다 보니 결국 비트코인을 투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고 느끼고, 아무리 연평균 상승률이 높아 보여도 변동성이 큰 자산에 올인은 위험하다는 그런 논리 전개 이후에 비트코인 좋은 건 알겠지만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안전하게 자산의 2%, 10% 정도만 함께 담으면 좋다, 좀 더 과감하게 하려면 20에서 30% 정도까지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절히 분산해라,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오류의 틀에서 벗어나려면 비트코인이 돈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이고 매우 희소한 자산이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을 갖고 우상향하지만, 또 한편에서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도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흐름은 뭐죠? 거래소에서 사고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하니까 개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그것도 귀찮고 못하겠다는 사람은 그냥 업비트나 빗썸에 놔뒀다가 적당히 오르면 매도해서 현금으로 바꾸죠. 이런 분들의 일반적인 행동들은 전형적으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취급한 겁니다. 많이 오르는 자산을 판다, 익절해서 화폐로 바꾼다,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 지금이 좋다, 나중에 세금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들인 거죠. 하지만 현재에도 많은 비트맥시들은 리다페이 같은 비트코인 충전식 비자 카드를 발행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그 카드로 원하는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합니다. 즉, 비트코인을 이 카드 지갑 주소로 보내서 체크카드처럼 충전해 놓고 필요할 때 그 금액 안에서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살다가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소비를 하고, 돈이 생기면 다시 저축을 하고, 하지만 소비하는 양보다 저축하는 양이 더 많아서 계속 불어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는 이 행위를 봤을 때 비트코인은 자산입니까? 돈입니까?
실제로 현금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에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니까 이건 당연히 돈인 거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스트라이크 앱을 통해서 공과금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단순한 자산이 아니죠. 부동산으로 카드값 결제가 되나요? 주식으로 결제됩니까? 아니죠. 이게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거래소가 아닌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긴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은 매월 규칙적인 소비 외에 추가적인 돈이 필요해서 비트코인을 좀 팔아야 되면 업비트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빗썸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아는 비트코이너들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비트코인 살 사람이 있는지. 그럼 마침 그 중에 현금이 있어서 비트코인 사고 싶은 사람이 자기한테 팔라고 하고, 그럼 그 사람한테 주고 당근 거래처럼 현금을 계좌로 받습니다. 그냥 아는 지인들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잘 안 갑니다. 어차피 계속 모아가는 과정이니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파는 게 아니니까요. 대부분의 비트맥시들은 최대한 현금은 안 들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다 옮겨서 갖고 있다가 이벤트로 돈이 필요하면 조금 팔고 돈이 생기면 그때그때 저축하듯이 비트코인으로 옮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단 한 번도 팔지 않았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저축해야겠다. 열심히 저축했다가 꼭 필요한 소비가 있으면 연계카드로 결제해서 쓰던 지인한테 당근 거래하듯이 넘겨주고 법정화폐를 얻어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마치 외국 갈 때 환전을 해야 하듯이 그렇게 이 법정화폐 세계에서 사용해야 할 돈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지갑 간 이동하다 보면 전송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거래수단으로 쓰기엔 느리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론 아시죠?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보낼 때 시간 오래 걸리는 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느린 게 아니라 거래소가 굉장히 오랫동안 붙잡고 안 놔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지갑 간 이동은 대충 10분 내외에서 해결이 됩니다. 암튼 그래도 느리다고 생각해서 이걸 개선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빠른 가치 전송이 가능하게 해주는 레이어 2 솔루션 같은 건데요. 이 방식을 이용해서 비트코이너나 비트맥시들은 전국에 있는 비트코인 상점들에서 결제도 하고 온라인 상점에서 책도 사고 약국도 가고 헬스장도 가고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거래소를 갑니까? 아니죠. 거래소는 필요 없죠. 왜냐? 자산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을 쓰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주고 원하는 재화를 얻는다고요. 이걸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행위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체크카드로 물건도 사고 당근하듯이 비트코인을 주고받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점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이 행위들을 경험하다 보면 결국 이런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잠깐만, 비트코인은 자산의 개념에서도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서 그 어떤 자산보다 많이 오르는데 그 무엇보다 희소한 자산인데 거기에다가 언제든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자유로운 돈이네? 근데 이런 게 또 있나? 없잖아. 희소한 가치 저작물이면서 언제든 매도 같은 개념 없이 어디서든 결제하고 주고받으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는데 가격은 부동산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다고? 아직도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딱 이 순간 아니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겠는데? 아니 고민 없이 이거 하나만 계속 저축하면서 본격적인 소비는 최대한 늦게 할 수 있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투자 대상, 자산이라고 생각했으면 계속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 분산, 익절 시점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을 테고 비트코인을 돈이라고 생각했으면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저축했다가 인생의 구간구간에 돈이 필요하면 소비하고 현금이 더 생기면 또 저축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여야 최대한 다른데 한눈 팔던 돈들 다 싹 다 긁어 모아서 비트코인 많이 모아서 저축하게 되고 그렇게 큰 규모로 몇 년 갖고 있었더니 자산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당연히 더 용감하고 과감한 행동을 하고 자신의 환경 안에서 자신의 금융 조건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변동성이 크다 뭐다 다 해도 그렇게 비트코인을 계속 늘려온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부유해지고 있다는 걸 지난 5년, 10년의 역사에서 봤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엄청 싸가지 없어 보였던 비트맥시들의 말이 맞았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라고 부정할 게 아니라 나도 빨리 깨닫고 알아야겠다. 잘못된 생각과 방향을 정배열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생각보다 어렵겠지만 현명한 접근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빨리 깨우쳤고 누군가는 좀 더 늦게 깨우쳤고 나는 이제서야 눈치챘으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정도 단계까지 생각이 다다르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한 걸까? 결국 그들은 그 노력의 대가를 얻은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늦었다는 황당한 생각들 집어치우고 아직도 전 세계의 1%의 사람들만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있는 이 순간, 이걸 깨달았음에 감사해야 하는 게, 이 순간 태어나서 돈을 벌고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게 이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축복의 시기입니다. 끊임없는 화폐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기 위해서 부동산, 주식, 분산투자 포트폴리오 이런 온갖 정보들 열심히 공부하고 익혀서 겨우겨우 인플레이션 7% 방어하던 우리 선배들 시대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이 등장했잖아요.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이면서 돈으로 쓸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발명품이 이 세상에 뿌려져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서 개인 지갑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옮길 수 있는 이 시기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런 변화된 환경과 시기에도 아직도 옛날 방식과 마인드로 비트코인을 집어넣고 쑤셔 넣고 있으면 그냥 자신의 깜냥에 맞게 그 깜냥에 맞는 가격의 비트코인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후회만 밀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서 공부 안 하고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비트코인 잘한다고 깝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공부하고 돈을 저축하듯이 비트코인만 계속 열심히 모으고 가지고 있던 다른 자산들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계속 옮기다 보면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완벽히 평온한 수도승의 마인드에 부유해진 가정과 행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